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에 두 사람이 타고 있어요. 한 명은 낡은 패딩에 천가방을 들고 있고 또 한 명은 명품 코트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어요. 자,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을 떠올리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국산차가 의외로 많아요. 이 동네에 이 차가 왜 있지? 싶은 차들이요. 그 차를 모는 분들이 가난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지 남의 눈에 보이는 차보다 자기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런 분들, 이른바 조용한 부자들이 어떻게 티 안 나게 자산을 쌓아가는지 그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밀을 이해하려면 심리학 개념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해요.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건데요. 새 차를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던가요? 근데 그 기분,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연구에 따르면 새 물건이나 새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요, 그 기쁨은 사라졌는데 그 차를 유지하는 비용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 할부금, 보험료, 연료비, 주차비. 연봉이 오르면서 올린 생활 수준은 그 연봉이 갑자기 끊겼을 때 여러분을 단숨에 벼랑 끝으로 밀어붙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수입이 늘어났을 때 생활 수준을 바로 따라 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쾌락 적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은 어차피 적응돼서 사라지는데 굳이 고정비를 늘려서 내 미래를 인질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아톰과 제니예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취직했고 연봉도 거의 똑같이 올랐어요. 아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연봉이 오르자마자 수입차 할부를 끊었어요. OTT 구독도 하나 더 늘리고 헬스장도 고급으로 바꾸고 매달 나가는 구독 서비스가 어느새 10개가 넘었어요.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요. 아톰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할부가 아직 3년이나 남았고 월세, 보험, 구독료를 다 합치면 수입이 끊기면 2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반면 제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연봉이 오를 때마다 저축과 투자 비율을 먼저 고정했어요. 수입의 30%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놨고 생활 수준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만 올렸어요. 겉에서 보면 딱히 부자처럼 안 보여요. 차도 평범하고 옷도 튀지 않고. 근데 제니는 이걸 버티기 통장이라고 불렀어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 제니가 든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퇴사해도 1년은 버틸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타이밍이 생겼네. 이게 진짜 차이예요. 아톰도 제니도 같은 연봉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은 위기 앞에서 무너졌고 다른 한 명은 위기를 기회로 봤어요.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용한 부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뭘까요?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의 구조가 달라요. 이분들은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소비하지 않아요. 명품백을 들었을 때 누군가 알아봐 줄까?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대신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돈을 쓰면 내 시간의 질이 좋아지나? 이 소비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나? 아니면 묶어두나? 소비의 기준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이에요. 두 번째, 소비 시스템을 집요하게 관리해요. 조용한 부자들이 특히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새는 돈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 하나,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하나. 월 10,000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이 5개, 10개가 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아무 가치 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고정 지출을 전부 소리내어 읽어봐요. 입 밖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확 와닿거든요.
나 한 달에 OTT 3개에 5만 원 내고 있네. 이렇게요. 세 번째, 자산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요.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요. 조용한 부자들은 그래서 돈이 일하게 만들어요.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고 부동산이 월세를 내고 일하지 않아도 현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 처음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월 5만 원짜리 배당 포트폴리오도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티 안 나게 자산을 쌓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는 소비보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오는 흐름을 만드는 걸 훨씬 더 즐거워해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내 통장은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나요? 내 자존심을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내 자유를 위한 도구인가요? 오늘 당장 통장 앱을 열어서 지난달 고정지출 목록을 훑어보세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거 사실 나한테 별로 필요 없었는데. 그 하나를 끊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화려한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조용한 부자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세워줄 거예요. 오늘도 말랑콩떡 경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